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이 동란에 어울려서 피난 가고 결란에 빠졌을 때에 7월 26일경에 대구 성광학교 3학년 다니던 나하고 이현식이란 동창하고 둘이가 대구역에 피난민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민 구경을 갔는데 우리는 구경 갔지만은 피난민의 그 처참한 모습, 그리고 전국이 전화로 위해서 도망가고 피난 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나라를 구할 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 내 생각에 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일이니까 김일성이 저놈 죽이면 전쟁은 끝난다. 내가 가서 김일성이를 처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돌아오는 길에 모병소에 갔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모병이 돼가지고 간 사람이 86명인데 86명 중에 대구 사람은 나하고 황재규하고 둘입니다. 뿐이고 전부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서울이나 혹은 이북에서 넘어온 서북 청년들이나 그분들이 모였습니다. 지역에서 나간 사람은 딱 둘인데 나어린 저하고 황재호하고 둘이가 참전하게 된 거죠. 헬멧도 없고 군화도 군복도 없는 학생복 입고 총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것이 8월 11일입니다. 8월 10일 포항 오천 비행장에서 미 해병대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분해 소지하고 실탄 장정하고 쏘는 방법까지를 육군 하사가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는 총 가지고 M1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훈련도 없고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고 전투도 해보지 못했고 전년 함께 싸워보지도 못하는 이 학생들이 8월 11일 전투에서 현장에서 71명 학도병이 인민군 25,000명하고 11시간 반을 전투했습니다. 인민군 5사단, 12사단, 6.25 766부대 이들이 포항을 기습을 했습니다. 8월 11일 새벽 4시에. 그러나 포항을 지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선은 영덕입니다. 영덕의 3사단, 사단장 김석헌 장군 휘하에 22연대, 23년대, 26년대가 전투하는데 김일성이가 김무정일 시켜가지고 포항을 기습해서 8월 11일 날 포항을 점령하게 합니다. 포항을 점령해야지 8월 15일까지 부산을 함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안 워커 사령관이 너무 급하니까 전선은 영덕인데 포항을 지킬 만한 부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긴급히 워커 중장이 만드는 것이 포항지구 전투사령부입니다. 그 전투사령관은 이성과 대령이고 그 밑에에 한신중령 수도사단 1연대 연대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기식 대령이 이끄는 특공대 경찰과 바위군으로 한 무기를 든 2만 명이 있고 그 밑에 해병 육전대, 해군 처음은 해병대를 안 가고 해군 육전대를 그랬습니다. 해병대 강기천 소령이 이끄는 해병대의 전신이 육전대가 있고 그리고 블레드리하고 잭슨하고 미국 특수부대까지 배치해가지고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이 포항을 기습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대포도 있었고 기관총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뒤에 탱크까지 있었지만 한 사람도 인민군을 대항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에 사단사령부인 포항 여중에 강단에 잠자던 학도병 71명이 M1 소총에 실탄 250발 가지고 인민군을 대결해서 무려 11시간 반을 싸워서 인민군하고 대전한 겁니다. 그때에 포항지구 전투사령부의 병력하고 포항에 있던 2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하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도망가던 국군들이 다시 오천 비행장서 도구 형산강을 중심해서 넘어와서 포항을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도병은 훈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총을 쏘아본 적 없습니다. 다만 안동서부터 전투에 참여할 때 처음에는 99식, 38식 일본제 총입니다. 한 발 넣고 쏘는 총입니다. 그 총에 실탄 5발, 3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도 쏘지를 못하고 그거 다 뺏기고 군복 다 털어버리고 쫓아냈을 때 전쟁 고화가 된 상태에서 포항을 갔습니다. 포항을 가서 사단장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워커 사령관이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구성해놓고 더 이상 병력이 없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도병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71명이다. 그때의 말로는 스튜던트 볼런티어 암이라는 말로 학도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도병은 학생이면 됐다. 그들에게 무기를 주라 해가지고 포항에 있는 학도병들이 오천 비행장에 가서 미 해병대로부터 인수받은 것이 M1 소총이고 한 사람의 M1 소총에 250발 연대리들 250발 그것 외고 한 번도 총을 쏘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도병 가운데는 중대장이 학생이고 소대장이 학생이고 저는 중대 연락병입니다마는 학생들만 구성된 거예요. 포화속이라는 영화에는 현역들이 나오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현역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연락병이니까 새벽 4시에 포항 기습이 있자 비상이 걸려서 연락병 작전처에 다녀오라고 해서 제가 작전처에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김치련 대위 작전처 보좌관인데 학도병은 사단사령부 사수하라 이 말하고 그 김치련 대위도 철수하고 없습니다. 남은 거 학생뿐인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김용섭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김용섭 중대장은 학도병은 1소대는 포항 여중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2소대는 왼쪽으로 수벽을 방비하고 포복하라. 그렇게 해서 인민군 올 때 절대 총은 쏘지 마라. 발표 명령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포항을 한 방도 쏘지 않고 점령해가지고 사단사령부에 완전히 입성하려는 파인데 인민군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수천 명이 수만 명 같아요. 너무 겁이 나가 총을 쏜 거예요. 왜? 중대장 얘기가 발표 명령 없으면 쏘지 마라 했는데도 인민군에 겁이 나 쏘았어요. 그리고 쏘니까 처음인데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니까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떠나지 않고 11시간 반을 전투한 것이 1950년 8월 11일 포항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인민군이 남진하다가 전선에서 2시간 지연이 됐어요. 도망가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다시 전선을 구축하는 시간 여유를 갖게 되고 인민군은 2시간
남진하지 못하므로 낙동강 전선을 깨지 못했어요. 8월 11일 날 깨버리면은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영천도, 대구도, 안강도, 그 다음에 마산도, 부산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민군이 첫 번 전투가 학생들하고 전투입니다. 71병 학생하고 인민군 2만 5천 명의 병력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패전한 인민군들이 그 후에는 다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8월 29일까지 포항을 9번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9번 침공했지만 9번 인민군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김석은 장군이 그 후에 다시 포항을 들어와서 사단 장병들에게 말하기를 기관들이 포항을 지키지 않으면은 만일 여러분이 포항을 버리고 도망가면은 다시 포항을 탈환할 때 형상각이 혈상각이 돼도 다시 찾지 못한다. 이 포항은 나어린 학생들이 지킨, 학생들이 피 흘린, 학생들이 죽음으로 지킨 땅인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래 독려해가지고 9번 치들어왔지만 9번 다 물리친 것이 포항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9번 이기고 난 다음에 10월 1일 38선을 돌파한 것이 3사단입니다. 3사단은 그 후에 김석은 장군 후임인 이종찬 장군이 38선 돌파할 때 이 얘기가 너희들이 학생들을 기억하고 나어린 학도병이 지켰던 그 정신을 기억하고 함께 북진하자 그래가지고 38선을 돌파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밀려는 북괴군 보니까 저거 두고는 우리 못 산다고요. 저거 죽이야 산다요. 죽이지 않으면 우리 못 산다요. 그래서 제자리 떨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로를 됐습니다. 포로 됐을 때 포로를 잡은 인민군이 얘기가 하는 얘기가 당무절처럼 악질 분자 없어. 우리가 남방부를 침공해 올 때 이 방마이 수류탄 가지고 모든 걸 때려 부쉈는데 한 번도 정면 저울을 한 바가 없는데 이 악질 분자들이 딱 땅에 눈으로 붙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많이 희생돼서 만이라 하는 숫자가 35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당시 현장에 48명이 전사했고 인민군 350명 전사했어요. 제 경우에는 중대장이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거 생화편 넣어주고 중대장 보고 형님 울부짖는데 인민군이 따발총을 쏘고 오더라고. 그래 따발총 맛을 조롱하고 뛰어가서 인민군을 어깨를 물고 늘어지고 했더니 인민군이 얘기가 동무 1억 있어, 동무 1억 있어, 1억 있어. 1억이 저력이 어디서 이겨야 되지요, 죽여야 되죠. 그냥 물고 늘어졌더니 따발총 놓고 쓰러진 걸 그 따발총 빼뜨려가 인민군을 막 쏘고 있는데 수류탄 날라가 펑 긋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뭐 얼마나 된지 모르죠. 한참 후에 내가 죽었나 산다 눈도 보이긴 해. 땅이 보이고 죽지는 않고 손에 눈에 피가 나고 하더라고.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졌던 내 몸 소총 다시 들고 지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건너편에 있던 인민군이 너무 서기요 서기요 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기요 서기고 독이고 뭐 없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니까 경기관총으로 따다다다 쏘는데 쏠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았어요. 그 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 찬송을 가방에 들고 있었어요. 그래 도망을 가는데 쏘면 아이고 하나님 하여간 이상하게 길이 경기관총이 뚱거는 원을 그리고 날 맞질 않았어요. 포항이하고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 확실히 식탄이 딱
둘러쌌지만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에마소총 가지고 부상당한 손으로 뒷꼬지를 가는데 인민군 둘이가 내려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손들아 이놈 죽인다 이놈. 그러면 내가 벌벌 떨면서 막 손들라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민군 둘이가 손을 번쩍 떨며 하느니까 예 우리는 3사단 제무대 박기현 상사 일행입니다. 왜 인민군이 옷 입었나 그랬더니 인민군이 있어서 피난 가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인민군이 있어야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나는 산으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숲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천하가 조용해져.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태극기를 든 국군들이 우리 전후 시체를 모으더라고. 그거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 대한민국 왔어 그러면서 뛰어나왔어요. 나오니까 웬걸 대한민국 만세인데 뒤에서 동무석이야 꼼짝 마구 석이야 석이요 돌아석이야 돌아석이요 딸소 딸소 석이요 딸소 그 말이에 팍 진짜 머리카락이 팍 쓰고 오줌이 쫙 나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서 10일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수용소는 영일군 기계면 미현동 지금은 포항시 기계면 미현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열흘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10일 만에 탈출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